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의학산업계 주요 현안을 살피는 이슈 진단 코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신약 기술 수출 성과가 이어진 점은 참 고무적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제약 바이오 산업 2팀 안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 그 기술출 규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10월 말 기준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건수는 총 12건으로 집계됩니다. 기술 수출 총 계약 규모는 9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10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인 8억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한미약품이 사노피, 얀센, 일라이, 릴리, 베링거 인게라임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6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2015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단 계약 직후 수령하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기준이 아니고 계약 조건에 명시된 이전표를 정부 달성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 기자, 그 코로나19로 좀 전 세계 경제가 좀 침체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자, 업체별로 좀 성과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계약 규모 면에서는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수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ALT-B4라는 물질인데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제조합 효소 단백질입니다. 약물이 인체 피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정맥 주사로 투여되는 모든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으로 피하로 주사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 기술입니다. 일명 하이브로자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알테오젠은 지난 6월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하이브로자임 원천 기술의 사용 권한을 넘기면서 계약금 1,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두 번째 계약 체결 성과를 낸 건데요. 임상 개발, 판매 허가, 판매 실적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는 총 38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근에 그 기술 지원 그 계약 동향 살펴보면 그 알테오젠 그 말고도 그 원천 기술을 넘기는 사례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그 한미약품이 그 랩스커버리 그 플랫폼 기술 그 접목한 그 바이오 신약을 여러 회사에 기술 이전한 사례 그런 게 좀 많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는 체내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기술이죠.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FDA 허가가 지연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에도 이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거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고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은 원천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면서 조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올해 10개월 동안 ADC 원천 기술로 총 3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레고캠은 작년 3월에도 다케다 제약사인 밀레니엄 파마슈티컬즈의 ADC 원천 기술을 적용한 항암 신약 3건 판권을 이전했었죠. 이 ADC 기술은 항체에 결합한 약물을 항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자, 안 기자. 그 원천 기술을 이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전하는 사례와 비교해서 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원천 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부터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통상적으로 1상 임상 단계 후보 물질이 시판 허가를 받을 확률을 평균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원천 기술은 하나의 후보 물질이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후보 물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 자체의 고유 사용 권한이랑 또 기술을 적용한 신약을 별도로 넘길 수도 있고요. 동일 기술의 사용권을 비독점적으로 여러 회사에 이전하면서 복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나 알테오젠도 그런 방식으로 단기간 내 여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벤처들이 대규모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올해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12건 가운데 8건이 바이오 벤처가 체결한 건인데요. 그만큼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연구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했다고 있던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벤처 외에도 그 전통 제약사들이 그 굵직굵직한 기술 수출 성과
이뤄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8월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계약 2건이 체결된 사례가 있었죠. 지난달에는 JW그룹이 중국의 종합 영양수액제 기술을 이전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과거에도 글로벌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한미약품은 얀센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신약 파이프라인을 1년 만에 MSD에 다시 이전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5년에 얀센과 계약할 당시에는 당뇨 비만 적응증을 목표로 개발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약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적응증을 바꿔서 이전했습니다. 반원된 약에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서 기술 이전 성과를 다시 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한양행 기술 이전 계약에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미국 바이오벤처 프로세서 파마스티컬즈랑 위장관 질환 치료 후보 물질 8건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이 약은 국내 이상 임상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개발이 계류 중인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신약 후보 물질을 위장관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텍에 넘기면서 전환점을 마련한 셈입니다. 프로세사는 계약 이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내년 초에는 FDA와 미팅을 갖고 이 약의 이상 임상 추진 계획을 협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자, 남은 2달 동안에도 제약 바이오 업계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포커스였습니다.